그야말로 더 오타니 게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경기, 다시 보지 못할 퍼포먼스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그것도 챔피언십 시리즈 결정전에서 말이죠. 옛날에 오타니는 야구의 신이었고 야구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웠던 오타니의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타니는 챔피언십 4차전에 선발 출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 선수와 틈을 두고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맥락으로 보면 이 상태로는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이 질문을 오타니에게 건넸고 오타니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가 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또 하나의 주요 질문도 있었습니다. 맥락적으로 주요한 요지를 뽑아보면 투수 겸업을 하고 있는데 4차전 등판을 앞두고 체력적으로 괜찮은가 정도의 내용이었고, 답변은 체감상으로 별로 상관이 없다고 느낀다,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선발 경기에서 잘 던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반 실점을 막는 것이기에 선취점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매우 정석과도 같은 다소 너무도 모범적으로만 보일 정도의 정형화된 인터뷰처럼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날 오타니에겐 단순 일반적인 인터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회 초 초구부터 강한 공을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전력 투구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정도의 매우 힘있는 피칭을 보여줍니다. 1회 초 병말 삼진, 스위퍼 삼진 잡는 모습은 오타니 선수가 오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번 게임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전야전 같은 느낌 말이죠. 그리고 1회 초 타석 오타니가 들어옵니다. 퀸타나 선수는 의도가 100% 확실히 보일 정도로 집요하게 오타니가 줄기차게 보였던 약점은 7번 존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이전과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잘 속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카운트는 3-2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퀸타나 선수가 던진 변화구가 몸쪽으로 들어갑니다. 포수의 위치를 아시겠지만 역시 7번 존을 공략하기 위한 공이었습니다. 절대 몸쪽을 노리고 들어간 공이 아니었습니다. 좋지 못한 컨디션에서도 오타니 선수에게 몸쪽 공은 좋지 않으니까요. 오타니는 마치 이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슬러브를 그대로 잡아당겨 말 그대로 공을 쪼개듯 해버리며 큼지막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선발 투수가 첫 이닝 리드오프 홈런을 때린 건 MLB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남자가 또 하나의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것이죠. 오타니의 포스트 시즌 타율은 1할 오픈 8리였고 OPS는 0.641이었습니다. 절대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특히 필리스와의 디비전 시리즈부터는 거의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어서 홈런을 예상하기엔 다소 어려웠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홈런은 충격적이면서도 더욱 짜릿했던 홈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칭에서 1회 삼진을 잡아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다면 이번 타석에서 그 포문을 확실히 열어제낀 것이었죠. 다시 피칭 이야기로 조금 넘어와서 이날 오타니는 정말 많은 구종을 던졌습니다. 100마일에 근접하는 빠른 패스트볼, 싱커 커터의 변형 패스트볼, 커브, 스위퍼, 슬라이더의 브레이킹볼, 그리고 체인지업까지 총 7개의 구종을 던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종 구사 능력이죠. 투수만 하는 게 아니라 타자와 같이 하는 투수가 7개의 구종을 구사한다? 그것만으로도 믿기 힘든데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각 구종의 퀄리티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특히 이날 피칭 패턴과 전략이 정말 눈부셨는데요. 빠른 볼을 근간으로 피칭 패턴이 정말 변화무쌍했습니다. 정말 다음에 어떤 구종이 날라올지 모를 것 같이 매 순간순간 예상할 수 없는 구종을 구사했습니다. 타자들이 타이밍과 궤적을 예상하기 정말 힘들었죠. 여기에 전략도 정말 좋았는데요. 최근에 좋았던 커브가 말을 듣지 않자 초반에 포심 플러스 커터로 카운트 싸움을 잡아갔습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커터를 구사하는 경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반에 커터를 많이 활용하며 타자들에게 유리한 카운트를 잡아나갔죠. 그리고 4회쯤 돼서 다시 전략을 바꿉니다. 적극적으로 스위퍼를 활용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가장 잘 던지는 스위퍼와 패스트볼로 타자들과의 싸움에서 또다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그리고 다시 5회에서 6회 또 패턴을 변화시키는데요. 위닝볼로 스플리터를 더욱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타자들은 한 명의 투수를 상대할 뿐인데 마치 3명의 투수를 상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정말 좋은 피칭 전략과 패턴이었습니다. 거기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피칭의 퀄리티가 다 엄청 높았다는 겁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라는 생각을 피칭을 보며 정말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만들어낸 10개의 탈삼진은 그런 피칭의 산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압도적 구위와 좋은 변화구만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피칭 포텐이 정말 엄청났죠. 다시 이야기를 타격 시점으로 넘겨보겠습니다. 4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선발 투수 호세 퀸타나 선수 다음으로 나온 차드 패트릭 선수는 올해 1년차 선수로 커트와 싱커가 매력적이며 정기 시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잘 던졌습니다. 실제로 이날도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 패트릭 선수가 올라와 연신 타자들을 잡아내며 완전히 넘어갈 것 같은 흐름을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카운트가 3볼 1스트라이크까지 몰립니다. 여기서 확실히 느꼈던 것 같은데요. 오타니 타격폼 심상치 않다, 확실히 올라왔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볼을 골라내기 시작했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다는 이야기고 타격에서의 밸런스를 찾았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콘트레라스는 다시 바깥쪽에 앉습니다. 역시 바깥쪽 7번 존으로 넣고자 하는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공은 몸쪽으로 2개 정도는 빠질 정도로 바짝 붙는 궤적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귀신 같은 타격, 정말 배트가 나오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배트 스피드를 보이며 장애로 보내버리는 188km 타구의 미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면 정말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순간 타격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한 스윙이었고 전율이 흐르는 스윙이었습니다. 프리먼의 표정이 아마 모두의 표정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7회 말 0대4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 오타니는 원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나옵니다.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서자 모든 팬들이 기립을 합니다. 마치 판타지 스타처럼 그는 팬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투수는 미러키의 주력 불펜인 트레버 맥일이었죠. 맥일은 초구 98마일 하이 패스트볼, 2구 바깥쪽 빠지는 99마일 패스트볼, 3구 바깥쪽 걸치는 88마일 커브를 던져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를 만듭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 역시 이번에도 콘트레라스는 바깥쪽에 앉습니다. 바깥쪽 하이든 로우든 빠지는 패스트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맥일이 던진 99마일 패스트볼이 살짝 몸쪽으로 치우친 복판으로 물렸고 이 공은 센터 광면을 크게 넘어가는 세 번째 솔로 홈런이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로 그냥 오타니가 곧 야구 그 자체임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배츠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저스는 시카고 불스와 같은 팀이고 오타니는 마이클 조던과 같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플레이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위대했고 그가 써내려간 스토리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고 인식하는 것으로는 오타니는 이제 야구라는 종목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위대한 투수는 있고 그보다 위대한 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위대한 야구 선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MLB 연속 우승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했던 양키스 이후로 25년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양키스 왕조에는 이후 악의 제국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그리고 현재 로스터의 다저스에게 친악의 제국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과연 다저스에게는 그 명칭에 걸맞는 또 하나의 왕조를 세울 수 있게 될까요? 오타니와 다저스가 과연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갈지 같이 월드 시리즈를 지켜보시죠.